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Saturday Night Live 코미디언의 에이시안에 대한 상스러운 인종적인 언어가 말썽이 된 데 이어서 어제는 또 캐나다 수상의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드러나서 연일 이 인종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수상 저스틴 트루도가 브라운색의 가면, 브라운 페이스 가면을 쓰고 인종적인 조롱을 한 사진이 20년 만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SNL의 코미디언은 잡을 얻은 지 불과 나흘 만에 파이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루도 수상은 어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유명한 문화계 인사들 또 코미디언들이 또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시민들이 NBC 방송 측의 그 코미디언 파면 조치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다 라고까지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카고의 한인들이 샴보그에서 백인 청년들로부터 인종 혐오적인 심한 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 우물쭈물하면서 신고자들을 실망을 시켰습니다. 경찰관들 또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은 이런 일의 그레이 에리아,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이 쉽지가 않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또 인종혐오를 자극하는 언어폭력 행위들은 어떤 것인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수상의 사건입니다. 그가 2001년도 밴쿠버에서 교사 시절에 한 파티가 있었는데 그가 알라딘, 이 브라운 페이스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인종적인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후에 나타난 일이지만은 그는 바로 다음 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했고 이 행위에 대해서 후회한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이 사실이 10월 선거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 그의 선거 본부가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 SNL의 코미디언 사건, 션 질리스는 유명한 NBC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에 기용이 됐다가 불과 나흘 만에 즉각 파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에이시안들을 조롱하는 비디오가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건, 바로 시카고의 한인들이 샴보그 쪽에서 사소한 교통 문제 시비로 백인들에게 심한 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백인들이 대뜸 한인들을 보고 Hey, you go back to Hong Kong 이라고 하더니만은 찹수이, 에그로, zipperhead 이런 온갖 야비한 언어로 한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SNL의 코미디언 사건은 NBC 방송 측이 그의 칭크스 발언에 대해서 이는 불쾌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용 시에 더 철저한 배경 조사를 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파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SNL 주변에 있는 유명한 코미디언들 또 보수계 시민들 또 문화계 인사들은 NBC의 파면 조치에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다 라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Freedom of Speech 권리는 거의 절대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이 국기를 불태우고 훼손해도 이것은 그의 표현의 자유다라고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반론은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이 웃기는 사람들이고 웃기자고 한 말인데 이걸로 파면까지 시키면은 코미디언은 무슨 소재로 코미디를 하느냐 그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수상의 브라운 페이스 가면 사건인데
그가 직접 신속하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파티의 주제가 아라비안 나이트 파티였고 그가 알라딘의 흉내를 낸 것은 인종조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결국 10월 선거에서 그가 당선하느냐 낙선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의 양식의 기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샴버그 한인에 대한 언어폭력 사건. 백인들이 온갖 야비한 동양계 조롱적인 언어를 사용했고 마침 한인 일행 중에 1.5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그러나 신고를 한 한인들의 느낌에 따르면은 경찰이 이 신고에 그렇게 썩 열의를 내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것인데 소위 그레이 에리어라고 부릅니다. 이 언어 폭력을 하면서 물리적인 폭행을 하면은 당연히 쉽게 헤이트 크라임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욕설 자체만으로는 언어 폭력 이 사건 성립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것을 인종차별 문제로 다뤄야 하는데 이것은 민권법의 에리어입니다. 소위 civil rights의 분야인데 경찰이 선뜻 손대기도 쉽지가 않은 분야입니다. 이런 세 개의 사건들로부터 몇 개의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우선 미국 사회의 인정에 관련된 분위기가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NBC 방송이 신속하게 파면 조치를 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상원 의원이든지 스포츠캐스터든지 동네 불안당이든지 에이시안에 대해서 야비한 언어를 써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인종, 종교, 성별에 대한 의식이 크게 개선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여전히 이 언어폭력이냐 또는 표현의 자유냐에 대한 논쟁적인 여지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문학의 인사들이 NBC의 파면 조치를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인사가 아닌 시정 잡배들과의 인종적인 시비는 처벌을 하기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법보다 입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이고 에이시안들은 여전히 만만하게 보이는 대상입니다. 이 SNL의 에이시안 막말 사건은 매우 센세이셔널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인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응이라든가 싸울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신분과 내 자긍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 한인 사회의 리더라는 사람들에게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샴버그 사건을 지켜본 하나센터의 한 간부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 하나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사건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합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18년 전 얼굴과 몸에 갈색 분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돼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실수를 인정하고 즉각 사과했습니다. 여성, 흑인 등 소수자를 위한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최근 여성단체로부터 위선자라고 비판받는가 하면 인종차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내달 총선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속 트루도 총리는 얼굴과 목, 손을 완전히 갈색으로 칠한 채 흰색 터번을 둘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냈습니다. 사우디로 급파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하고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세계 에너지 공급을 위태롭게 한 이란의 공격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이란 정권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시설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이란은 이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 테러라고 반발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길과 관계없이 이란과 경제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 일반 시민들을 겨냥해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경제 테러를 고의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제정권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더 저렴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동시에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매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제정권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트윗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제정권 철회는 가격과 안전상의 이점 때문에 더 많은 생산으로 이어지며 오래되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차들은 이를 통해 새롭고 매우 친환경적인 자동차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환경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텍사스주 멕시코만으로 열대성 폭풍 이멜다가 접근하면서 폭우 및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멜다는 현재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휴스턴, 갤버스턴 등 텍사스주 동남부 지역에 최고 24인치 이상의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주 동남부에 앞으로 이틀간 큰 비와 홍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루이지애나주 남서부 지방까지 폭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내일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간호사 노조는 어젯밤 노사 협상이 깨진 후에 예정대로 내일 1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이미 어린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앰뷸런스도 긴급 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튼 대학의 신학생 4명이 밀레니엄 파크에서의 노방 전도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시카고시를 제소했습니다. 시카고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밀레니엄 파크의 빈 조각상 부근 등 일부 지역에서의 유인물 배포와 토론 행위들을 금지했습니다. 이 신학생들은 이 금지 조치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시카고시를 제소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일반 주택의 정문 도어에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보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400개 경찰과 시카고 서버브 지역 25개 경찰서는 이미 이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협조하고 있는 서버브 지역은 알링턴 하이츠, 네이퍼빌, 오로라 등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일부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5도.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4도, 밤 최저 69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 들어 곳에 따라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9도. 주일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주일부터 기온은 차차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72도, 밤 최저 58도입니다.